일단 오늘 수업은 토지 전문가 과정 다음 주부터인가 한다는 거 있죠. 그 본 수업에 앞서서 하는 오프닝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살아가는 밴드 회원들한테도 공지를 했지만은 오프닝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라. 어떤 내용이다 뭐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강의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마음에 든다. 그럼 계속 우리 보는 거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오늘로서 인연은 끝나는 거고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토지 전문가 과정이라고 제목인데요. 보면은 밑에 보면은 토지에 관련된 분석, 상담, 중개사도 다 하시는 거죠.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개발, 투자, 관리 이에 대한 내용들을 옴니버스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 그러니까 뛰어가도 돼. 한 주 건너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옴니버스처럼. 이번 주에는 주제가 개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연결이 안 돼도 중간에 한 주 뛰어도 문제 없다.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주제를 계속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몰아가지고 전체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너는 누구냐 물어보더라고 자꾸.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어저께까지 모습.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늘 마음 막 변했는데 어제까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일단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좀 이걸로 하라는. 그래서 부동산 쪽에 실무하고 이론하고 사례 경험 어느 누구보다 경험이 많다 이러시면 돼요. 특히 실무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책도 많이 써가지고 이론도 많고 부동산에 관한 그러니까 부동산 종류 여러 가지잖아요. 뭐 경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종합병원 가잖아. 오시면 되죠. 저한테. 일단 모르겠다면 이런 병원 갔다 그러잖아. 어디가 아프지 모르겠다 하면 내과로 가야 돼. 막 찾잖아.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럼 어디로 오면 돼? 저한테 오면 돼. 저한테. 그럼 제가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아 이것은 모른다고 해줘. 이건 다른 데가 이쪽으로 가시자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중에서 오늘은 뭐만? 토지만. 근데 왜 토지가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지 아세요 혹시? 토지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건 아세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토지가? 제한돼 있어서 중요하다. 아 그렇군요. 봐보세요. 제가 항상 토지 강조하면서 하는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 사잖아요. 얼마 주고 사잖아요. 아파트 사세요? 토지 사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사세요? 토지 사세요? 그거 구분을 못하니까 부동산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세 동네가 있어요. 서울, 부산, 강주. 임의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평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 서울은 30억이고 부산은 20억이고 강주는 10억이야. 여기에 불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가정하는 거야. 굳이 아니다고 우리 동네는 9억 8천 이렇게 우기지 말고 있어요. 자,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아파트 30평을 새로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얼마나 들어갈까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에 공사비. 혹시 건설회사 오신 분 있나요? 없구나. 그럼 제가 이제 거짓말해도 모르는 거지. 한 500만 원 잡을게요. 평당. 그러면 30평이니까 얼마예요? 1억 5천. 부산에다 지으면 강주다 지으면 근데 아파트는 차이가 나. 무슨 가격 때문에? 여러분 토지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에도 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저 아파트가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해요. 그럼 오르죠. 근데 거기 있는 건축은 이미 제로죠.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았어? 근데 오르죠. 결국 뭐가 올랐어요? 재건축할 때? 토지가 오른 거죠. 근데 토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들어갈 때 뭘 제일 많이 봐요? 토지 지분. 20평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야 전망 좋고 노열정하자 이거 엉터리지. 그죠? 재건축 무조건 뭐부터 봐야 돼? 토지 지분.
그런 모든 건 토지가 중심인데 우리는 그동안 토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오피스텔에 투자한다, 아파트에 투자한다 이러고 있죠? 부동산의 가장 기초. 부동산은 뭐에 의존한다? 토지에 의존한다. 이래서요. 그 토지를 잠시 분석을 좀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은 금액 중에서 서울 쪽은 토지가 30억 중에 28억이 되고 부산은 18억이 되고 강주는 8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요? 또 지역별로? 이것을 평당가로 해서 환산해가지고 용적률 계산해서 간보율 계산해서 막 전문 용어 나왔죠.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해가지고 딱 계산했더니 평당 가격을 환산한 게 얼마예요? 서울은 2억 8천, 부산은 1억 8천, 강주는 8,500이에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는 토지 가격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 지역에 있다. 근데 왜 지역 차이가 날까요? 지역의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그게 편익 때문에. 서울이 비싼 이유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편익 때문에. 서울도 강남하고 강북이 다른 이유는 강북이 가지고 있는 편익 때문에. 이걸 편익의 차익이라고 그래. 보니까 얼마가 나냐면 이렇게 서울을 100으로 뒀을 때 부산은 약 64%, 강주는 약 30% 수준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편익의 차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와 안 나와? 그래. 공인중개사 시험 아무리 100% 봐봐야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용어를 보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죠. 네. 여기 공인중개사 수석 합격하신 분 별 볼 일 없다. 나와보니 네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는 완전히 틀리구나. 이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그러면 토지를 어디를 골라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봐요. 하나만 또 봅시다. 그리면서 갈게요. 저는 이제 수업할 때 항상 이 수업을 많이 해요.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다 한테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들 토지를 어떻게 봐야 전문가인가를 보여드릴게요. 다 9개 필지가 있습니다. 9개 필지. 9개 필지야 이게. 근데 필지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크기하고 모양이 같아요. 뭐 구분이 좀 커요. 그러지 말고 같아요. 그럼 이 9개 필지는 같은 땅이다, 다른 땅이다. 같다니까 지금. 같은 땅이다, 다른 땅이다. 다른 땅이다. 토지는 무엇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토지의 구분은 무엇으로 한다? 여기는 파인 이게 안 보여 지금. 너무 앞서가 버렸어. 토지는 무엇으로 구분한다? 같은 땅에 다른 땅이에요? 왜 다르다고? 위치로 구분한다. 모든 토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토지는 위치에 의존한다. 근데 그 위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싼 것은 어떻게 구분해요? 싸다 비싸다? 위치가 구분하니까 위치가 어떻다는 얘기야? 좋고 나쁘다.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위치가 좋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마음에 갈 때마다 달라요. 오늘 짜증나서 갔을 때는 싸게 보이고 기분 좋으면 비싸게 보이고. 9개 필지 가장 싼 땅은 무슨 땅? 이구동성이다. 자신 있게 5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싸다고? 맹지여서. 맹이라는 것은 망했다. 뭐가? 눈이. 그런 땅이다. 이때 눈은 뭘까요? 도로. 다시 정리 그러면. 도로가 없으니까 싸다. 그러면 거꾸로. 도로가 있으면 비싸다. 그러면 토지 가격은 어디에 의존한다?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럼 도로가 없어요. 맹지. 지금이 생긴다가 아니라 생길 것이라. 그럼 올라가. 그럼 안 생기기 전에 사놨다가 생길 것이라면 그때 좀 정보 흐를 거 아니야. 생기기 직전에 팔면 좋겠죠. 그죠? 우리 도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5번은 도로가 연관이 안 되면 절대 안 사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 도로에 접하는 걸 접도면이라고 그래. 전문용 접도면.
접도면이 몇 면일 때 가장 좋은 땅일까요?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있잖아요. 접도면이 몇 면일 때 가장 좋은 땅일까요? 2면. 요거 이게 2면 있기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몇 분 되셨어요? 책임져야 돼, 그분. 몇 면일 때 가장 좋을까요? 본인 생각에? 4면은 또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사통팔달. 왜 사통팔달이라고 그래? 예. 양쪽 사통. 6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면은? 그러면 몇 면이 제일 좋아? 예. 보통 업무 시설이나 백화점은 사면 부지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럼 사면 부지로 누군가 이 땅을 개발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가장 비싼 땅은 몇 번입니까? 갑자기 헷갈려요? 똑같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몇 번이 제일 비싸요? 5번. 왜? 이건 알 받기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얘는 맹지예요, 알이에요? 알이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맹지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왜 똑같은 땅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게 전문가가 토지를 보는 방법이죠. 일반적으로는 맹지로 보이지만 누군가는 알로 보고 샀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는 그게 토지를 개발이라든가 이용의 단계로 넘어오면은 알도 보이겠죠. 평면적으로 보면은 안 보이겠죠. 토지 전문가 되는 길. 토지를 똑같은 땅을 가지고도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죠. 알은 그 중국에서는 83배까지인가 번신 분이 있어요. 1억이라면 83억. 중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점이 무지 다르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봤어요, 토지를? 맹지는 맹지로 보고, 알은 전혀 안 보였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전문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도 맹지로 보이게 되고, 맹지도 알로 보이는 그런 시각이, 그런 분석력이 나한테 있어줘야 되겠죠. 예. 자, 우리가 토지 가지고 고민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뭘 고민해요? 무엇을?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어디에? 예.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토지를 가지고 누가 와서 질문을 던져 여러분한테 이 4가지 답을 줄 수 있어요? 이용을, 개발을, 관리를, 투자를 무엇에다 하겠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운데 있는 박스 있죠? 중개하신 분이잖아요. 경공매 상담하고 그리고 자문도 해주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주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토지가 좋아요? 투자하기에? 그럼 뭐라고 답을 줘야 돼요? 저 집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몰라요.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게 없으면 얘기가 안 되죠. 그죠? 재건축하러 물어보러 오신 분은 여러분한테 뭘 물어봤다고요? 아파트 물어보러 온 게 아니라고. 지금 토지 물어보는 거 사실은. 그 내면에는. 경매하실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파트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파트만. 25평이 좋아요. 근데요, 저기 중개사님 좋게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분 토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토지는 묻지 마요. 아파트 다르죠. 그럼 이 4가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 과정에서 보통 이걸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를 묻고 싶은 거죠. 토지 중에서 어떤 토지가 제일 좋아요? 투자하기에? 여기가 굉장히 그 학구 분위기가 좋은 게 말을 하면 동시에 안 해. 싹 올스톱. 아주 침묵 싹. 너무 멋져. 뭐 한 명이라도 무슨 얘기 나와야 좀 시비도 걸어보는데 토지에 무슨 토지가 좋아요? 침묵. 예, 토지 종류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한번 찾아볼까요? 26개?
8개. 그건 지목이고. 야, 좀 발전됐다. 좀 지목이고. 지목 28개 중에서 무슨 투자 제일 좋아요? 투자하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대는 이용가치. 이용가치. 그럼 이용가치로는 대가 제일 최고야. 그러니까 수요자도 많고 비싸. 투자는 모르지. 이용가치로 가는 가정에 있는 것들은 투자가치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투자할 사람은 투자가치하고 이용가치하면 이용가치 하겠죠. 이거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가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목은 28개. 실제 거래되는 것은 지목 28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많다? 대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가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지목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종류가 뭐가 있죠? 용도, 지역. 몇 개가 있어요? 용도, 지역은? 이게 정답이에요.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면 돼. 많아요. 그리고 또 옆에 있으면 좀 헷갈리면 엄청 많아요. 이러면 정답이에요. 지금 용도, 지역 몇 개? 국토계획법상 몇 개? 용도, 지역. 아니 무슨 내년도 신수 보세요. 몇 개로 나와 몇 개인지. 용도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 몇 개요? 21개. 용도 지구는 25개. 용도 구역은 합격하신 거 맞아? 그렇게 해서 용도 지역 지구가 몇 개요? 총 400여 개가 있어요. 400여 개.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계획법상에는 몇 개? 21개. 근데 400여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용도 지역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죠? 뭔가 이용과 개발을 제한한 거죠. 이거 아주 불편한 일이 있어요. 이용과 개발과 이용 또는 관리를 제한한다. 누가? 국가가. 토지 가격은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해놓잖아. 자, 지목 28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비싸다고 생각해요. 28개 지목 중에서 제일 비싼 거. 똑같은 면적이 있다. 뭐가 제일 비싸? 지목 28개 중에서 대. 이거 무슨 고민을 해. 대. 그럼 대라고 지정되는 순간 비싼 거죠. 대라고 지정을 내가 해요, 국가가 해요? 국가가 땅값을 정해놨죠. 내가 정한 게 아니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부터 이거 하나씩 접근해 보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내가 대를 만들면 되지. 대가 비싸다 하니 대를 사기 너무 비싸고 대 아닌 것 같다가 대를 만들면 비싸지겠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누가 하고 있다고? 국가가. 그래서 토지는 1차적으로 법하고 무지 관련이 깊어요. 토지는. 주택은 좀 달라요. 근데 토지는 법하고 무지 관련이 깊고 토지를 다루는 사람은 인허가에도 무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꼴 인허가야. 원래는.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그 형질 변경이라든가 개발행위 같은 거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뭔지 알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형질 변경이 뭐다? 형하고 질을 변경한다. 형이 뭐다? 모양, 질은 내용. 형태와 내용을 바꾼다. 형질 변경.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싶다. 형질 변경. 그러면 첫 번째 반듯하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정지라고 그래요. 정지. 두 번째는 깎아내야 되지. 이거 깎으려면 뭐 해야 돼? 절토라고 그래. 절토. 깎아서 메꿔야 되지. 이걸 뭐라고 그래? 성토. 형질 변경하면 나누는 5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절토 성토에서 만약에 절토가 양이 더 많다? 성토보다? 그럼 버려야 되지. 이게 토목비. 성토가 더 많다? 그러면 사와야 되지. 토목비. 그래서 임야 같은 거 깎을 때 토목비가 많이 들어요. 이 얘기가.
버려야 될 땅이 많아요, 이 얘기예요. 원래. 그래서 또 일단 깎았어요. 그다음에 뭐 해야 돼? 포장. 이게 형질 변경이야. 그럼 땅값이 이제 바꿔놨으니까 임야를 대로 바꾼 거죠. 땅값이 올라갔죠. 결국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이 땅값이 오르는 거죠. 이걸 누가 맡고 있어? 정부가. 법으로. 그래서 토지는 법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토지 관련된 법에 규제법이 몇 개가 되겠어요? 약 400력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공인중개사에서 공법 배우잖아요. 그중에서 국토계획법 배우죠. 도시개발법 배우죠. 뭐 그 정도 수준. 400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형질 변경의 단어가. 이걸 바다라고 그래, 바다. 바다를 뭐라 불러? 공유 수면이라고 그러죠. 물숫자, 얼굴 면차. 물이래 누 거다? 공유 거다. 이걸 공유 수면이라고 그래. 바다를. 그러니까 연초 연말에 여러분 저기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 해보러 가잖아요. 그럴 때 바다 보러 가자 하지 말고 이제 배웠잖아. 우리 공유 수면 보러 가자. 해 뜨는 이걸 몇 군을 뭐라고 그래? 매립. 이렇게 5개를 형질 변경 사업이라고 그래요. 형질 변경 사업을 통해서 바다를 뭘로 만들어서 육지로 만들고 대로 만들고 이러는 거야. 토지는 그러다 보니 항상 뭐에 따라다녀? 법의 규제가. 그래서 법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첫째.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다. 두 번째, 토지는 특징이 무지 많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특징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수업을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저거 배웠죠.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용속성, 용도의 다양성, 비생산성 이런 거 배웠죠. 머릿속에 막 남아 돌아가지고 시험만 나와봐라. 저거 내가 다 맞춘다. 근데 이쪽은 잘 안 배웠죠.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저것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이쪽은 파급되는 내용들인데 특성이 토지 가격이 결정한 게 아니라 파급된 내용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은 특성을 배웠던 거고 이제 전문가는 뭘 배워야 돼? 그게 파급되는 효과를 배움으로써 토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다? 28가지 지목 중에서 무엇에 투자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용도적도 무엇이다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아시는 분이니까. 자, 토지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상 21개. 21개. 그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건 뭐다? 뭐? 계획관리 왜?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계획관리 줘? 그게 도시지역에도 있고 비도시지역에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5년, 6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한 6년 전부터 했겠다. 한 6년 더 됐겠네. 2015년 이후였으니까. 서울 수도권의 가장 유망한 땅은 그린벨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들 보고 사람이 남들 보고 웃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니. 그린벨트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또 웃는 거예요. 네 교수 맞냐고. 그래서 2002년도를 갖춰줬어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국토이용계획법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국토이용계획법. 이거 아시는 분? 국토이용계획법이 뭐냐면은 국토를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관리를 국토이용관리법이다. 국토이용관리법. 국토를 이용하고 나중에 관리해라.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이에요. 국토 먼저 이용해. 나중에 관리해.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생기잖아요. 2002년 이 법을 싹 바꿔버려. 그리고는 먼저 이용하지 말고 뭐부터 세워? 계획부터 세워.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거든. 계획부터 세워. 그러니까 지구단위부터 세워. 이용하려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전 국토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때 서울의 용적률이 50%씩 다운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판단이야. 서울의 용적률이 50% 다운돼요. 주택 공급량이 줄죠. 2002년도에 내다보는 미래는 주택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거기서 이미 결정 나버렸어. 그거 하나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정부가 용적률 늘린다고 그러죠. 2002년도에 내려놓고. 그러면 이미 2002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정말이 다 돼버린 거야. 자, 이 시스템을 쭉 올게요.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002년도, 2003년도에 또 하나 법이 바뀌는 게 그게 그린벨트 관련된 법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풀어줬어요. 역대 이래 계속 제한하던 개발 제한구역을 풀기 시작한 게 2002년도야. 그때 가장 먼저 혜택 본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하남시. 95%가 그린벨트인 하남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지정한 게 미사지구. 미사지구 알죠? 그 미사지구의 토지를 단 한 평만 사놔서도 지금 여기 안 앉아 있겠죠. 그죠? 그게 15년, 그래서 2015년부터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2015년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부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계속 고민됐던 부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다시 좀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울에 땅이 없어요. 서울에 땅이 전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땅인데 없어요. 서울에 무슨 땅이? 집 지을 땅이 없어요. 집 지을 땅이.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돼요? 그린벨트 해줘야 돼요. 근데 2002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가 쭉 되어 왔어요. 서울도 드디어 해제하려고 덤볐어요. 박원순 시장 있을 때. 그린벨트 해제하자. 그랬더니 원래 그린벨트 해제권 누가 하냐면 국토부 장관한테 있죠.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이 안 된다 이랬어요. 그 순간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미 그린벨트를 손대고 들어왔잖아요. 누군가는 금년 8월인가 발표했죠. 서울 그린벨트 어디 한다고? 어디 쪽 해제한다고? 그린벨트가 가장 많이 있는 용도 지역은 뭐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모르는 거지. 지금까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따라와서 오케이. 그럼 용도지역 21개 중에 그린벨트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어디다? 어디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계가 와버리는 거지. 그린벨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 외곽인 비도시지역이 있겠죠. 이렇게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린벨트는 도시 팽창을 막는 거야, 그지? 도시 팽창을 막게 한 게 그린벨트 아니야. 그럼 비도시에 있어, 도시에 있어? 도시에 있겠지, 당연히. 그럼 도시에서 가장 그린벨트라는 게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헷갈리는구나.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슨 지역? 보전 녹지. 제일 끝에 있지. 제일 끝에, 도시 제일 끝에. 대부분.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자연 녹지. 도시 팽창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야? 자연 녹지.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어디에 제일 많다? 그럼 자연 녹지 땅을 사놓으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다시 무엇을 그러면은 도시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도 다르고 그러죠. 도시지역 내에서도 다르고 최근에 들어와 있는 공간 혁신구역 3개 그러면 또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용도지역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봐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디에다 주로 많이 투자를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은 거, 통계. 그럼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있죠. 근데 개발 제한구역도 분명히 거래는 되고 있었죠. 우리 모르는 사이에. 누가 개발 제한구역에 토지를 사고 팔고 했을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개발 제한구역 토지 사 그러면 찬성해요, 반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샀을까요? 부동산은 지식이 돈이다, 정보가 돈이다. 많이 배운 사회에서 돈이 되는다, 안 된다.
혹시 대학에서 박사학위 꿈꾸고 있는 분들, 학위로는 맞는데 돈으로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박사는 받아야지. 나 학교에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뭐가 더 우선이다? 정보가 더 우선이다. 정보 아는 사람은 뭔가를 선택하겠죠. 우리는 절대 개발계획 그냥 줘도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돈을 주고 사고 있었더라는 거야. 보이죠? 관리적도 마찬가지고 농림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토지 거래를 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용도 정말 다 들어 있고 여기 보면은 보세요. 대라는 것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공장용도 있고 그러면 지목도 다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뭐 상업용금 다 되고 있었죠. 토지 거래 꾸준히 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으면 이건 지가 변동률이에요. 가격 변하는 거. 노양새 보여줍니다. 용도 지역별로 쭉 바뀐 게 보여졌어요. 그럼 우선 여기만 봅시다. 2024년도.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 과정으로 제가 힘들었어. 이런 수업 진짜 힘들어. 매번 할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경제학 강의 하잖아. 그 책 한 권을 30년 배운다니까. 업데이트 안 해도 된다니까. 요건 매번 업데이트 해요. 매일. 조금만 늦잖아요. 그럼 막 시비 걸어. 야, 이거 옛날 통계 아니야.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봐요. 다 오르고 있었죠? 이 오르는 추세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 이건 애국인들이 보유한 거구나. 애국인 보유 한번 봐보세요. 애국인도 토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토지 소유하는 게 대한민국 땅이 얼마냐면 303억 평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땅이 303억 평. 뭐 이 정도는 하나 외워두고 있어. 다른 거 모르더라도. 그래야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딸리잖아. 그럼 통계를 하나 내잖아. 그럼 일단 이기는 거예요. 넌 그것도 몰라 그런 게 상대방이 막 머뭇대거든. 야, 너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된 줄 알아? 우리나라 땅? 응, 얼마나 돼? 그 모르지. 야, 303억 평이야. 이 순간에 내가 이제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나머지 다른 거 얘기해도 다 거짓말해도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외우고 있어요. 303억 평 중에 64%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그럼 한 200억 평 되죠? 이 중에 98%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수 27%예요. 그러니까 27% 땅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 토지 소유하고 있는 분 계세요 혹시? 그분은 27%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나머지 73%는 비토지 소유자죠. 비토지 소유자죠. 여러분 간접 임대료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간접 임대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저는 이 부동산 수업할 때마다 느낀 점이 있어. 대한민국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공긴 중에서 출제원 안 뽑나 모르겠어. 다 떨어질 텐데. 싹 떨어질 텐데. 간접 임대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시켜 먹지. 얼마? 얼마야? 하나씩 얼마야? 14,000원? 반 마리? 가격을 그래도 아시네. 가격 모르고도 지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드신 분들은 돈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이고 돈을 내신 분이네 반말이. 여기가 후라이 치킨 여기 소비자. 여기가 후라이 치킨 만드는 저기가 건물 주인. 여기가 2만 원 내면은요 20%가 임대료야. 그러니까 16,000원 가져가고 4,000원 일러줘요. 그럼 우리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마다 4,000원 임대료를 내가 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주인인데 내가 낸다니까. 이 간접 임대료를 모르면 경작을 모르는 거야. 내가 내고 있다고 지금 2만 원 속에 들어있다고. 그 4,000원 누가 가져가요? 가져가요. 없어. 오늘 김치찌개 점심 때 먹었어 안 먹었어? 그중에 간접 임대료 내가 냈어 안 냈어? 그게 간접 임대료라는 거라고. 간접 임대료. 간접 임대료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가? 토지주가 가져가는 거야. 토지주가. 여러분 아무리 영을 써봐. 임대료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럼 임대료를 내면서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 내기만 할 거예요? 내면서 가져갈 거야? 내기만 할 거야? 가져가기만 한다고? 굶어 죽어.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파워풀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더구나 27%가 밖에 안 된다는 거. 나는 간접 임대 똑같이 소득을 벌었는데 내는 사람이야. 나는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똑같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벌잖아요. 이걸 가장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소득의 재분배가 불균형할 때에 이 들어오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커지거든. 근데 그것은 노력에 따른 결과잖아, 소득은. 근데 불로소득에 대한 차이는 자산의 재분배 불균형은 더 커요. 이분들이 스키 타러 다녀도 돈은 쫙 들어가. 밤새껏 노름해도 돈은 일로 다 들어가. 나는 밤새껏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그게 소유와 비소유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야. 자산에 대한. 근데 그 자산 중에 뿌리가 뭐라고? 토지. 27%밖에 안 돼요. 근데 외국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국민으로서 조금만 더 하면 폭동 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하고 너 지금 나 죽이는 거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 저게 뭐였냐면 이제 어느 사람들이 많이 샀는지. 미국인도 가지고 있고 중국인도 가지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전세를 사러 갔더니 한참 중개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도장 주러 갔더니 중국인들의 주인이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인바운딩 그러니까 우리 내부 이렇게 세국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도 중국인일 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어요. 다국화돼 있어 가지고 자 이번에는 언제 할 거냐 언제 대충 알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게 쪼개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 뭐 대도 쪼개보고 언제가 좋겠냐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역할하는 거야. 질문 저기서 들어오고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제가 좋겠냐를 묻고 싶은 거죠. 언제가 좋아요? 언제가 한번 봐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핵심. 혹시라도 여기 CEO 과정에 계신 분들은 CEO 지금 몇 기지? 제가 중간에 특강 들어가서 이거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내부적 시장, 부동산 시장 내부,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진 거. 하나는 외부 시장, 경제적 환경으로 이루어진 거. 그럼 어떤 게 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느냐? 여기에 더 자극이 커요. 가장 부동산 시장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IMF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외부의 환경입니까? 그렇죠. 부동산에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안 봐요. 뭘로 봐? 외부의 환경 봐. 그건 단기적일 때.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져요, 보통. 요건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우상향한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오늘 저기 학습 저거니까 본질적으로 우상향한다. 부동산 그 자체는 우상향한다. 왜? 부증성 이렇게 했잖아. 부동성 우상향한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수요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하는 거겠죠. 우상 본질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잊어버리고 중간에 IMF도 있고 무슨 막 폭동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갖고 20년 있었더니 올라있더라 이 말이야. 중간에 막 40% 떨어지고 100% 난리가 났는데 한 20년 갖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나 몰라 하고 20년 갖고 있었더니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경 쓰고 팔아버리고 사고 했더니 나는 잃었는데 뭐 가만히 있었더니 20년 있었더니 올랐다 이게 이 얘기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이켜서 지난 80년에 땅 사놨더니 집 사놨더니 지금 올랐어 안 올랐어? 80년대 1억 주고 산 아파트 지금도 1억이다 거수. 서울에 80년대 1억이었으니까 강남 같은데 뭐 1억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본 곡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기적으로 그런데 수요 공급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온다. 변화 오지만은 이게 보면 여러분 계단식이죠. 변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이렇게 가잖아. 계단식이죠. 그래서 주식은 늘뛰기, 저기 부동산은 계단. 근데 부동산을 주식처럼 생각해 보려면 부동산은 뭘로 보겠어? 늘뛰기로 받겠지. 지금 얼른 팔아야 되겠다. 큰일 났다. 여기서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세요? 장기적으로 하세요? 집사면 올해 사서 내년에 팔아버리세요? 아니면 놔두고 10년은 가세요?
그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장기로 봐야 돼요? 단기로 봐야 돼요? 그럼 오늘, 내일, 내년에 오르고 내리는 건 신경 써요? 안 써요? 근데 왜 신경 써? 그렇잖아. 이렇게 장기 곡선을 가고 있는데 왜 단기에 흐르고 내리는 걸 신경 쓰면서 큰일 났네, 안 났네. 안 팔면 되잖아. 그죠? 부동산 시장 보는 관점부터 바꿔봐요. 부동산을 보는 관점을 어느 건다? 물론 투자자나 투기자들은 단기로 보겠지. 그 사람들은 왜 단기로 보냐면 이런 환경이 전개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계단식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전개되기 때문에. 요 단기에 먹고 빨라는 거야. 아주 투기적 관점이죠. 1년 내에 던져버린다, 2년에 던져버린다. 근데 보통 실수자 사람들은 뭘로 봐야 돼? 장기로 봐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집 사면서 나 지금 집 사려고 하는데 중개사님 내년 부동산가 오를까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언제 팔 건데? 한 10년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10년 뒤에 내릴 걸 생각해야지. 내일 왜 뭐 하는데 지금 너? 이런 거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해? 10년 뒤에 팔면서도 내년 부동산 가격 고민한다니까.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과 나의 수요의 메커니즘이 언밸런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틀리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는 꼭 내가 집을 사면 꼭 내리고 내가 팔면 꼭 오르고 꼭 그런 거죠. 이 타임을 못 맞추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주 단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요게. 그래서 뭐가 한다? 단기적으로는 예부 충격선이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년도 부동산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요걸로 대답을 해줘야 돼. 부동산 시장이 내년도 수요 공급을 이렇게 해줬다 가정을 해.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그건 틀린 거잖아. 내년도 수요를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해야 돼? 단기적 팩터를 얘기해야 돼. 내년도에는 세금이 오르니까, 내년도는 뭐가? 이자가 오르니까, 내년도 뭐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것은 단기 패턴이야. 그죠? 10년 뒤에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내리니까 오를 거야. 10년 뒤에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다니까. 뭔 말이야 지금 이게.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이잖아. 근데 10년 뒤에 금리가 내리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 그때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럼 단기로 토지는 장기로 본다, 장기로 본다. 장기로 본다. 주식은 토지처럼, 토지는 주식처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주식은 주식처럼, 토지도 주식처럼 망가지는 거잖아.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 단기 곡선만 빼버리면은요, 오르고 내린 관점 이걸 빼버리면 부동산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쉬워요. 미래 예측하기 굉장히 쉽다고. 중간에 이런 약간 조정기는 있는데 미래 시장 예측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 단기적인 게 예측하기 어려운 거지. 갑자기 막 IMF 터진다거나 이런 거 어려운 거지. 어쨌든 한번 봅시다. 토지 가격 상승이에요. 언제부터 왔냐면 저기 87년부터 쭉 연계돼 왔죠. 그럼 내렸다는 데가 딱 한 군데, 두 군데 보이죠? 일단 여기 보이죠? 여기 IMF. IMF 없다면은 올랐겠지. 내리면 올라버렸지. 그럼 딱 정리. 단기 곡선이 없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단기 곡선이 있어도 결국 올랐다. 토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도는, 이 그래프는 내가 임의로 만들어 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만든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에 불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통계청에다 얘기하세요. 한번 더 볼게요. 이건 추세선이야. 빨간 거 추세선. 그 그림을 다시 확대시킨 거예요. 최근 것까지 동원해서 추세선. 우상향 맞죠? 중간에 비록 떨어진 적이 있다. 일부. 무슨 환경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본질 내용 때문에 아니면 외부 충격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다. 그거 감안하면은 결국은 다 오르더라. 이렇게 급경사인 적도 있고 이렇게 오르더라는 거야. 근데 가세히 보면 있잖아요. 일부 정체 구간을 지나면은 급등한다는 게 보이죠. 오히려 뭐가 돼? IMF는 기회가 됐더라. 오히려 서브프라임은 기회가 됐더라. 정체될 때는 기회가 됐더라. 멀리 봤을 때. 토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하자고요. 이 토지 가격인데 이제 오르고 있는 거 봐요. 이건 무슨 가격일까요?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주택의 모습 보세요. 저 밑에서 쭉 올게요. 일단은 추세선을 딱 그으면 우상향이에요. 근데 오르고 내린 폭이 굉장히 컸던 시기가 있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시기 2000년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요 기간에서 훅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원래대로 안 돌아갔지. 요 정도 오른 거, 요 정도 떨어졌으니까 뭐 한 20, 30% 떨어졌다 가정을 합시다. 요 기간에도 토지는 올랐다. 자, 요 기간에 토지는 올랐다. 여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요 곡선만 그대로 가요. 이렇게. 그럼 연결되죠. 그지? 너무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좀 약간 너무 오른 거에 대한 반등? 뭐라고 그래, 이거보다. 저항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좀 완만시켜 놓으면 쭉 가고 있죠. 요때 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냐고. 그냥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요걸 선택하려면 정확하게 요때 사서 요때 팔아야지. 예, 요때 사서 요새 파냐고. 이거 선택하려고 했으면은. 그죠? 그러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냅둬봐. 가잖아. 그죠? 왜 부동산 가지고 고민이 많아? 고민될 게 하나도 없는데. 요때 사가지고 고민하는 거지. 요때. 2020년에 사가지고 한 2년 버티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자가 많이 냈고 2022년에 팔아버렸어. 그때 오르고 있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심각해진 이유 알아 내가. 내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이때도 뭐 했다? 이건 좀 더 이제 아파트만 저기 보여주는 거야. 아파트의 모습만. 이때도 토지 가격은 올랐다. 자, 이때 내린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오른 게 또 두 가지 있어요. 토지 가격하고 무슨 가격? 월세. 부동산 내에서 볼 때. 그럼 자, 매매가 내리고 전세가 내리는데 뭐는 올랐다? 월세가는 올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 내 수요 공급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로 대체했다는 얘기야? 전세 대신에 월세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가. 단순한 논리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집값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누구가 제일 피해를 봤어요? 피해본 사람 누구야? 피해봤다기보다는 누군가 제일 그 사회적 이 마지막 기층 누구한테 간 거예요? 월세입자한테 간 거예요. 월세입자한테. 그래서 월세인 사람이 마지막 최약체가 돼요. 부동산에서는. 네, 여러분 조세의 기차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최종적으로 누가 조세를 뒤집어 쓴다고? 월세입자가. 네. 부동산의 기본적인 뭐죠 이게? 부동산 개론이야 이게. 부동산 개론. 그것을 부정하면 부동산 개론을 부정한 거겠지.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 나올 때 정치인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 조세를 기착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부동산 개론을 부정한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점점 수업할수록 이런 표정들이 내가 이게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막 오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좀 희망적인 얘기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여기 이제 토지 심리입니다. 토지 심리, 토지에 대한 시장 소비 심리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느꼈어요? 여기까지 와서 뭘 느꼈어요? 자, 두 가지 공부했죠. 무엇을 언제 여기서 하는 느낀 점 결론 한번 내고 갑시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게. 토지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른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내 돈 몽땅 걸어서 한다 아니면 여윳돈 가지고 한다. 올인해버린다 아니면 여윳돈 가지고 한다. 아 그래도 올인한다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단기로 가야 되지. 단기로. 단기는 아까 어디로 갔어야 돼? 용도적 변경이 이루어진다거나 뭐가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데는 단기로 가야 되지. 그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알고 그걸 아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그랬잖아. 그걸 모르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토지는 장기 투자다. 여의도는 한다? 올빵한다? 여의도는 장기.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 토지는 오른다. 장기적으로 오른다. 안 올 수가 없다. 그 오른 폭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제가 시골에 땅이 하나 냈는데 저도 땅 주인이야. 꽤 돼요. 한 2, 3만 평 돼요. 오, 대단하죠. 근데 아무도 안 가, 거기. 우리 가족들만 가. 좌우에는 7대, 8대 막, 묘밖에 없어. 묘밖에 없어요. 그 우리만 가. 아무도 안 가, 거기. 가기도 막 갈 때 막 이렇게 막 하고 가야 돼. 짜증나 막. 얘 이런 땅을 샀는지. 그것도 내가 이제 장소니까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짜증나. 왜 나한테 이런 남들은 땅 받은 줄 아는데 이건
그리고 좀 관리해야 되니까 돈도 좀 들어가고. 근데 거기가 표준지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그 공식 갈 때마다 나한테 의견을 물으러 와. 표준지는 꼭 물어오거든. 물어오는데 해년마다 물어온단 말이야. 근데 올려도 되냐 물어보겠지. 근데 그게 오르는 금액이 뭐 1원인가 그러고 막 20전인가 그래. 작년 대비 20전 올릴 건데 의견 내놓으라 이거 말이야. 그럼 내가 뭐라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안 그래 19점만 올려.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 모른 체 했거든. 그렇게 몇십 년 오니까 어머나 그 산에 나밖에 안 다니는데 땅값 올라 있어. 공시가가. 이거 무슨 소리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오를 때 내면 그게 오르면 다른 데 오르잖아. 못 올리게 해야 되겠다 하고 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1원 올린다고 와. 이거 뭐라 해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걸 딱 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공시지가를 계속 그런 땅도 올라간다는 거야. 공시지가도. 그렇다는 얘기는 토지가 천도 안 돼도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건 이제 저만 느끼는 그 감정인데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못 오르게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올린다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만 다니는 뭐 우리 선조묘 이래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말은 오른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했죠? 토지가는 계속 오른다. 주택을 이뤘을 때 토지가는 계속 오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는 용도지역이나 지목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내부를 분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정보가 최고로 중요하다. 정보를 아는 방법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어디까지 무엇을 언제까지. 그러고 보면 사실은 토지 살려면 지금 사는 게 제일 빠르지. 제일 싼 거고. 어차피 오를 거잖아. 지금 사긴 사야 되는데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많이 사지 마. 또 이 말 듣고 가서 오늘 가가지고 갑자기 막 야 토지 사란다. 돈 다 모아봐. 2만 평 사자.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범위. 제가 권장하는 것은 저거 있잖아요. 저거 그 주말 농장. 그게 1000스퀘어미터지. 그럼 300평이잖아.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욕심 내지 말고 이 정도면 돼. 뭐 도시는 좀 더 적어도 되고. 그랬더니 막 야 무슨 300평 그게 토지야? 한 3만 평 사야지. 그 순간 벌써 망했다 나는. 자, 그렇게 하고 잠깐 쉬어갈게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